모델 이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모델 9년째, 그리고 횟수로 10년이나 된 벌써 10년 차 모델인데요. 아마 여기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05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패션 모델로 데뷔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모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델이고요. 여러분들이 모델 하면은 간략한 제 소개고요. 모델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다들. 제가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모델 이미지를 검색했을 때 많이 뜨는 그런 이미지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런 이미지들, 네,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유머 게시판이나 뭐 웃긴 사진 모음 이런 데 보면은 모델이라고 항상 예쁜 옷만 입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제목으로 묶여있는 그런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찾다 보니까 거기에 제 사진도 있더라고요. 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게 접니다. 제가 이상한 패션쇼 아니고요. 밀라노 4대 패션 위크인 밀라노 패션쇼에서 제가 저런 의상을 입었어요. 네, 사실 제가 패션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아주 난해한 의상이었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것도 맞고요. 사실 제가 모델 일을 한 지 벌써 10년째가 됐는데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친구들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저와 한 10년 정도를 알고 지낸 친한 아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니? 뭘로 밥 벌어먹고 사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모델이다 이러면 막연하게 이런 이미지만 있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며 어떻게 한 달을 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것이, 모델이라는 직업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모델 하면 나레이터 모델도 있고 CF 모델도 있고 뭐 레이싱 모델도 있고 쇼핑몰 모델도 있고 모델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업계, 이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패션 모델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패션 모델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매거진 화보 촬영, 그리고 패션쇼, 대표적인 두 가지 활동이죠. 그리고 TV 광고 또는 지명 광고를 촬영을 하고요. 또 방송도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장윤주 씨를 필두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음반과 출판 활동도 역시 하고 있고, 또 이벤트와 홍보 기획 분야에서도 모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요즘에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델들의 SNS 계정이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훨씬 높은 조회수라든지 높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모델들의 일상이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그런 꾸며진 일상보다는 모델들의 평소 입는 거, 먹는 거, 얘네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살까, 이런 게 궁금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모델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벤트나 홍보 활동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좀 모아봤어요. 일단 패션쇼 사진을 모아봤는데, 사실 패션쇼를 모델들이 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본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쵸? 실제로 패션쇼에 가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 주변인들이 물어보는데 패션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패션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메디치 인사이트 강연에 오신 것과 같이 이렇게 티켓을 오픈을 해서 다 일반인들을 초청하는 패션쇼가 있어요. 1년에 2번. SS 서울 패션 위크와 FW 서울 패션 위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매년 바뀌지만 그 티켓을 오픈해서 일반 대중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패션쇼를 1년에 2번, 3월 말과 10월 말에, 3월 말에는 SS 패션 위크, 10월 말에는 FW 패션 위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거진 화보 촬영. 여러분들이 매거진들 뭐 미용실이나 커피숍이나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매거진은 도대체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매달. 언제 이걸 다 만들지? 그래서 저희가 1일부터 매월 1일부터 약 10일까지는 정말 주말 없이 밤낮 없이 매일매일 화보 촬영을 해요. 그래서 매거진들이 보통 20일 날 발간을 해요. 매월. 그래서 뭐 9월호는 8월 20일 날 발간을 하고 10월호는 9월 20일 날 발간을 하는데 그달 20일 날 발간되는 잡지를 뭐 말일부터 한 열흘 동안 모든 모델들이 매일매일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촬영을 하면서 모델들의 애로사항은 저희는 항상 한 달 또는 두 달, 많이는 세 달을 앞서가는 그 계절의 옷을 입기 때문에 정말 3월호 촬영을 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3월 달 그 촬영을 하려면 2월 초나 1월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민소매 원피스, 시폰 원피스 이런 걸 입고 바닷가에서 안 추운 척하고 촬영을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반 정도는 매거진 촬영으로 매일매일 바쁘고요. 그리고 또 그 매거진 촬영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저희가 또 광고 촬영을 합니다. 지명 광고 또는 CF 촬영 그런 촬영을 하고요. 네, CF 광고도 있고 또 요즘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패션 전문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델들을 위한 그런 방송의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델의 꿈을 꿨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아무도 모델 해볼 생각 없냐고 제의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다들 많이 이제 연예인들의 데뷔 스토리인 길거리 캐스팅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진짜 대한민국의 정말 평범한 평균적인 그런 여대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무대에 설 기회가 있었는데 무대의 현장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남자 배우랑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키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남장을 하거나 뭐 병사 1 아니면 뭐 저희 뒤에 나무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뭐 제가 뭐 연기를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뭐 그래서 항상 제가 주연급 연기를 못 맡다 보니까 내가 키가 큰 이런 신체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모델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모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에게 아무도 권한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색창에다가 모델이 되는 법 쳤어요. 근데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어디에 등록을 하십시오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했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FM대로 그냥 딱 그 틀에 갇혀서 저도 그렇게 다 자라왔기 때문에 굉장한 일탈이었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셔서 제가 그냥 원서를 SBS 슈퍼모델 대회에 내버렸어요. 냈더니 운이 좋게 예선까지 붙어서 예선을 붙은 25명은 어쩔 수 없이 TV에 나오는 본선 무대 진출을 해야 돼요. TV에 나오게 되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사실은 내가 며칠 날 TV에 나오게 됐다. 모델 대회에 나갔다. 그랬더니 뭐 무슨 대회냐? 그래서 SBS다. 이상한 거 아니다. TV에 그래도 공중파 중에 하나니까 뭐 이상한 건 아니겠거니 해서 그때부터는 그래 뭐 경험 삼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 합숙소에 가니까 다 저만 한 거예요. 키가 다 저만 하고 제가 오히려 작은 축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다 키가 비슷하고 키 큰 사람들끼리 무대에 서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이런 생활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회가 끝나자마자 어떤 한 기획사와 에이전시가 제안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운이 되게 좋게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계약을 하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제 본분이었던 학생 신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가 좀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 일이 많고 또 학교를 가는 시간이 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일수도 모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진출을 해서 약 3년 동안 활발하게 4대 컬렉션을 다 섭렵하고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담당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만큼 하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제가 휴학 연한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2010년에 다시 재입학을 했어요, 학교를. 재입학을 한 다음에 남은 학기를 다 채우고 2012년 2월에 제가 02학번이거든요. 무려 10년 만에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풀타임 모델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오늘 좋은 자리가 있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메디치 인사이트 파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나무 편지 이거 뭐 없나요? 뭐 이렇게 정말 우월한 비주얼 이렇게 같이 있어야 얼마나 우월하신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현님 이제 또 강연이 거의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말씀 잘하시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모델분은 또 물통도 틀리네요. 네. 화보입니다, 화보. 네. 사실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뒤에서. 그래요? 네. 근데 사실 PPL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네. 여기 대학생분들이 만들어 주셨대요. 근데 요즘에 이런 바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들고 나가서 마시겠다. 네, 그래서 스타일리시하게 마시겠다. 근데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다 보니 잘 안 되네요. 네. 네,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메디치 물병을 해주셨어요. 밑에 네.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계속 사진 계속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은희 씨가 나오는 걸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제 모델이란 명으로 검색하니까 네. 연관 검색어에 이현희 배경화면 이렇게 나와요. 배경화면요? 네, 이현희 배경화면. 다이어트 그래요? 자국 모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란 말을 검색하는 것 자체가 이현희 배경화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현희 배경화면을 깔아놓고 자신의 약간 이제 몸에 대한 다이어트 욕구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영광이네요. 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네. 많은 여성분들의 좀 몸매나 이런 부분에서 워너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떠세요? 워너비가 된다는 느낌 어떨까 궁금해요. 아무래도 모델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몰라도 말하고 연기하고 이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외형적으로 닮고 싶은 그 워너비로 삼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자체는 어릴 때부터 키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냥 피크닉 한 번씩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시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로 데뷔하고 나서도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조금 이름을 알리고 매거진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모델이 되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진짜 막 하고 다니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 모델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 만나면은 좀
흠칫하죠, 놀라죠. 아니라고 하고 저 아니라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뒤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냥 평소에는 정말 신경 안 쓰시고 많이 다니신다고 네. 하셨어요. 오늘도 신경 안 쓰고 왔어요. 저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녀요. 네. 오늘의 좀 컨셉이나 이런 느낌은 좀 어떤 느낌이세요? 오늘은 굉장히 편안한 컨셉으로. 네네. 이제 주무시는 약간 복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집에 있다가 나오라고 해서. 정말 티셔츠 하나에 바지 하나인데 네. 저도 한번 이렇게 앉아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앉을 수가 있지? 신기하네. 의자가 굉장히 높은데 나중에 다음 생에 저도 한번 이렇게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현유 씨 한번 모시고 저희 여러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탑 모델이 밝히는 모델들의 뒷이야기 또 어떨까? 사실은 네. 이 메디츠 인사이트 파티에서 사실은 다른 온더 레코드에서는 말 못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비하인드 모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하인드 모델의 첫 번째 알아볼 키워드는 정말 모델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죠. 네. 백스테이지. 백스테이지. 네. 백스테이지가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정말 전쟁터라고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쟁터. 네, 그래서 패션위크 보면 뭐 저 뒤에서 그냥 옷도 막 갈아입는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저 패션위크 뒷무대 백스테이지 어떻게 되나요? 정말 전쟁터라는 말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적절한 말 같아요. 사실 진짜 총이랑 칼만 없지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뜯고 막 난리가 나요, 뒤에서. 근데 사실 저희 직업이 약간 백조 같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수면 위에 떠 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발길질을 하잖아요, 백조가. 그래서 굉장히 우아하게 떠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직업인데, 그래서 정말 그 무대에서는 그 패션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면 20분,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예요. 정말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뒤에서 모든 모델들이 다 옷을 갈아입고 그러는데, 사실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뭐 옷 갈아입고 나가는데 뭘 그렇게 난리통일 게 있나 싶은데, 그 정말 한 모델 한 피스 한 피스가 그 디자이너들에게는 마스터피스인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헤어부터 뭐 메이크업, 뭐 손톱 발톱까지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모델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대를 걸어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뒤에서 전쟁터 같은 그런 준비 과정이 없으면 무대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겠죠, 모델들이. 근데 실제로 그럼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막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나요? 딱 뒤로 가서? 제가 파리에서 한 번은 네. 이제 파리나 밀라노나 이런 4대 패션위크를 가면 굉장히 쇼와 쇼 간격이 촘촘해요. 1시간 간격으로 있다든지 좁을 때는 30분 간격도 있고 하는데, 제가 1시간 간격인 쇼 2군데를 다 캐스팅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2군데 다 너무 하고 싶은 쇼라 가지고 하겠다. 근데 앞 쇼가 끝나고 이제 다음 쇼까지 시간이 30분도 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패션쇼는 항상 딜레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 쇼를 끝내고 바로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미 모델들이 다 이제 런웨이 나가려고 줄을 다 서 있는 거예요. 저는 헤어 메이크업도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모델 그 패션쇼가 시작되기 직전에 저한테 뭐 한 16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한 사람당 눈 이쪽 다 이렇게 붙어서 사람을 완전 바꿔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걸린 시간은 제가 생각에는 한 45초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와. 네. 45초는 좀 오반가요? 한 1분 네. 30초? 네, 좀 1분 오바. 30초. 네, 죄송해요. 1분 45초. 죄송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어제 아레나의 박지우 편집진도 오셔가지고 마감 4주차 때가 정말 전쟁터라고 똑같은 맞아요. 표현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정말 이제 사람이 있고 이런 기한이 있을 때 정말 치열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이제 그 화려함 뒤에 백조 같은 네. 치열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전쟁터 같이 막 뒤에서는 막 엄청 허둥지둥하다가 딱 올라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랬잖아요. 그게 포인트죠. 네, 절대 그쵸.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멘붕이 온 상태에서도 네.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네. 듯이. 근데 하다 보면 실수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불안정하니까. 네. 실수하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도? 네, 저도 진짜 신인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들 중에 앙드레김 선생님이 정말 무섭기로 유명하세요. 정말 무서우시거든요. 그래서 앙드레김 선생님 쇼는 저녁 9시 쇼면은 아침 9시부터 리허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모델들은 아침 7시에 헤어 메이크업을 다 완료를 하고 그 곳에 가서 12시간 리허설을 하는데, 이제 앙드레김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한 명 갖다 들어오고 이런 패션쇼가 아니라 약간 동작이 있어요. 두 명이 나가서 뭐 발레 동작을 그쵸. 취한다든지 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맞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12시간을 리허설 할 땐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틀렸거든요. 한 번도 안 틀리고 잘하다가 마지막에 쇼를 하는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원래 두 명이 맞춰서 나갔다가 두 명이 똑같은 동작을 하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나갔다가 그 제 파트너는 그 동작을 하고 있는데 전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혼자. 근데 그 장면을 앙드림 선생님이 이 백스테이지면은 거의 보통 구멍을 내세요. 근데 그걸 보고 계세요. 선생님이. 구멍을 내서 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틀렸다. 그럼 그 모델은 다시 평생 앙드림 쇼를 못 쓰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쇼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쇼가 앙드림 선생님의 마지막 쇼였어요. 뭔가 반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섰다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전혀. 네. 야 정말 작은 실수도 그렇게 네. 허용이 되지 않네요. 네. 와,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계가 더 이제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런웨이와 동시에 또 모델의 또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카메라인 것 같아요. 네. 카메라에 정말 가깝게 근접으로 하기도 하고 정말 길게 하기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현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지가 되게 순수한 이미지가 있으면서 굉장히 섹시한 이미지도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천의 얼굴로. 감사합니다. 네. 저만 크게 웃었네요. 그죠? 네, 천의 얼굴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현희 씨의 사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와, 이게 순수한 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는데 좀 보시면서 좀 어떤 게 좀 힘들고 어려웠는지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 다른 사람 같아요. 야. 네. 네, 제가 화보 촬영을 하면서도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친구들이 이제 잡지를 보다가 제가 나온 페이지를 찍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고 찍은 거야? 이런 거. 약간 웃으신 그런 사진들. 네. 왜 이러고 찍은 거야?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저도 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사진들. 베지터 나왔습니다. 베지터.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다 이런 게 되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이 동작을 하진 않아요, 모델들이. 그래서 웃지 마시고. 네. 진짜예요. 이런 방금 그 사진도 베지터 같은 사진도 네. 그 우리가 입는 그 디자이너가 만든 의도했던 그 실루엣을 극대화하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항상 뭘 입든지 그걸 극대화하고 아까 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 얼룩말 무늬를 입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 얼룩말 무늬 입고 있는 거는 보면은 뒤에 털이 달려서 올해가 이제 말띠 해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띠해를. 네, 뭔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웃긴 사진 찍은 게 아니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아까 그 제가 물 속에 잠겨서 찍은 네, 사진 있거든요. 한번 네. 이 사진이요. 제가 사실 이 사진이 멋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진이 너무 웃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물 속에 얼굴만 네,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내민 지금 거군요. 물 속에 들어가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네. 이제 물 속인 거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 물을 욕조예요, 사실은. 뭐 연못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욕조에 물을 받은 다음에 저런 깊은 연못색을 나는 염료를 풉니다. 그래서 푼 다음에 이제 이런 플로리스트가 와서 저런 장식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데 보통 여러분들 눈 자세하면 얼굴이 예쁘게 안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이 뒤에 또 지지대 같은 걸 세우고 그리고 얼굴을 넣은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뒤로 물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요. 이거는 마지막 최종으로 건진 컷이지만 뭐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던 컷이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넣은 사진인데 다른 사진에 더 흥미를 보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사진을 봐서 정말 예쁘게 나와서 몰랐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네. 표정을 또 유지하기도 머리 저런 거 유지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게 천의 얼굴이란 말을 모델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이 있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약간 뭐 순수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표현하기 쉬우실 텐데. 아니요, 그럼 저는 그냥 본연의 모습을 표현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모델에게. 아 그래요? 네, 뭔가 연기를 해달라, 뭐 시크한 표정, 센 표정,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표정, 뭐 이게 우리끼리 하는 멘트가 있어요. 화보 촬영을 할 때, 뭐 그런 건 하겠는데 그냥 툭 서 있어. 그냥 너 그대로 찍을게.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증명사진 찍을 때 제일 힘든 거. 그래서 저희들도 증명사진 찍을 때 제일 긴장되고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전혀 공감이 안 되죠.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반대로 뭔가 연출하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가장 어렵다. 정말 이해님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경제학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패션 잡지도 한 번 사본 적이 없대요. 패션 문외한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심했어요. 저는 진짜 총만 안 들었지 패션 테러리스트로 진짜 학교에서 그래요? 친구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너무 그래요? 옷을 못 입어서. 네. 근데 네 데뷔 후에 이런 감격을 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렇게 데뷔하셔서.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델 데뷔한 게 원래 어릴 때부터 키가 커서 자연스레 모델의 꿈을 키웠던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모델이 돼야겠어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뭔가 저도 보고 배울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치 고등학교 때 입시를 하듯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뭐 그렇게 준비를 하듯이 저도 막 닥치는 대로 읽고 배웠어요. 그냥. 제가 그 전까지 20살 이전까지 살았던 그 삶이 다 텍스트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 읽고 쓰고 하는 것 중심이어서 제가 배운 그 모델로서의 접근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데뷔하고 나서 조선희 사진작가님이랑 그 작업을 할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크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로 읽은 거를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그 간격이 컸던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아예 그 전까지 제 뭐라 그래야 되지? 패러다임 같은 걸 완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읽고 쓰고 하던 거는 다 잊고 그냥 계속 모든 걸 그냥 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뭐 어떤 형용사도 다 비주얼화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뭐 기쁨, 슬픔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기쁜 표정과 기쁜 뭐 몸짓 이렇게 기억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러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법을 그때부터 익힌 거죠. 네. 체험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니까 감격이 메꿔지던가요? 실제로 모델로도 정말 인정을 받고.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그런 것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체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인 건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많이 성장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운이 좋게 제가 마침 데뷔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한혜진 씨, 김원경 씨가 해외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잠시 그 공백기를 이용해서 그들이 찍던 화보들을 다 제가 찍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정말 자전거 타는 거 계속 타다 보면 익혀지듯이 저도 그렇게 저절로 체화가 된 것 같아요. 시기도 너무 잘 맞고 네.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 정말 모델의 그 가장 큰 기술의 또 정수 중에 하나가 사진 찍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 찍기에 팁이 있다면 또 연주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팁이 어떤 제 게 친구들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네. 건데요. 네. 이제 저희는 의상에 따라 모든 이제 포즈를 다 다르게 해요. 근데 여성분들 특히 공통적으로 가장 그나마 좀 어색하지 않게 좀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여성분들 많이들 사진을 많이 전신샷이 찍힐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네. 찍히는 경우가 결혼식 단체 사진 이런 데서 많이 찍히실 텐데 그 중에서 나 단연 돋보이고 싶다 하실 때 일어나셔서 이렇게 막 뻘쭘하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다들 앞에 손 모으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옆모습을 보여주세요. 옆으로 쓰셔서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옆으로 쓰신 다음에 허리를 사정없이 90도로 비틀어요. 사정없이 비틀어요. 근데 나 그거 어떻게 해? 나 배 나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살포시 손을 갖다 댑니다. 네, 그렇게 허리를 한껏 꺾어서
허리 언저리에 이제 손을 얹어주면은 아 저기가 허리구나. 그리고 굉장히 잘 높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기 오. 때문에 굉장히 단체 사진에서 돋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짝 여자들이나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디 가서 사진을 단체 사진도 찍으실 때 그리고 옆 사람한테 티나면 안 돼요. 티나면 사진에서 티나요. 아주 조금 발을 내미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근데 모델들끼리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델들을 나중에 다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조금 내밀고 어깨는 되도록 뒤로, 목은 넣고. 네, 그래서 사진이 그냥 정면에서 찍더라도 마치 밑에서 찍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카메라 앞에 서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얼굴 크게 나오고 다리 짧게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뒤로. 네, 양반 자세로. 허리를 제치고 네 여러분 결혼식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꼭 한번 네 친구가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셀카를 잘 찍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셀카는 방금 저도 이런 못 얘기. 찍어가지고 저도 네. 배우고 싶어요. 셀카. 아까 엄청 잘 나오시던데요. 셀카. 셀카요? 네. 제가 셀카 찍은 게 있었나요? 처음에 아까 지금 사진 나올 때 네. 방송 프로그램 되면서 셀카 네. 잘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셀카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셀카는 저는요 한 80장 찍어요. 그러면 한 장 정도 건져요. 아, 그게 비결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잘 네. 고르는 많이 거. 찍는 거. 네. 맞아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팁은 또 어쨌든 들어봤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델 일이 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신경전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테이지에 또 그 비하인드 모델의 또 대표적인 키워드가 라이벌인데 모델들 간 네. 신경전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현 씨도 라이벌이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네. 음. 아, 근데 이 라이벌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미팅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모델에게 라이벌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델은 그 생애 모델로서는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모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사람은 뭘 잘하고 이 사람은 어떤 이미지가 있고 이 사람은 지적인 이미지 있다 이 사람은 고혹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그 카테고리의 상품으로 최고가 돼야지 그 모델이 이제 각광을 받는 거지 나는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이랑 라이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진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누가 생각할 땐 있겠죠. 저랑 비교하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하고 좀 라이벌이 속으로는 생각해도 입 밖으로는 내지 않는 좀 한혜진 그런- 씨요? 네. 한혜진 씨 요즘에 아니 또- 사실은 한혜진 네. 씨랑 저랑 굉장히 라이벌 구도로 방송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많이 붙는데 저보다 8년이 선배세요 한혜진 씨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라이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한혜진 씨야 워낙에 완벽한 바디를 타고 나셨으니까 제가 그녀를 따라잡는 방법은 사실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또 다른 누구인가를 부러워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델의 세계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건 비단 모델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분야의 또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가 되는 것. 이현희 씨는 아, 나는 이 이미지는 정말 최고다. 이거는 정말 내가 최고다. 이런 게 하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을 여기 강연장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휘뚜루마뚜루 다 쓸 수 있는 모델이다. 네, 저는 사실 되게 오그라드는 표현이지만 도화지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오그라드네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좀 뭔가 되게 밋밋하거든요. 평소에 제 모습은. 그래서 정말 화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을 때는 모델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만큼 색을 입히는 대로 다 그 색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제 박지우 편집장님도 본인이 편집장이지만 수줍은 게 오히려 강점이 돼서 아. 이제 또 활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모델에서 오히려 이미지가 딱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오히려 네네.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 너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그냥 한치 주저함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모델계 이야기지만 여러 인사이트를 또 들어봤어요. 또 이제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궁금하신 점 한번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궁금하신 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일 있으면 이제 손 드시면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오늘 강연에 이현 씨 나오신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그 경대학도이셨는데 갑자기 진로를 틀어가지고 모델로 바꾸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부모님 반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또 뭔가 그런 전혀 관련 없는 직종으로 또 패션 같은 건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바꿨을 때 사람들의 주위 시선이나 이런 거를 어떠셨는지, 만약에 그런 거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런 게 듣고 싶어요. 저 리부팅 했을 때. 네. 사실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정 어른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풀타임 잡이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세요. 그냥 아르바이트로 뭐 사진 찍고 하는 거지. 그걸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아? 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어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강연할 때 예를 들었던 저 주변에 제 또래의 지인들도 사실 모델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래야만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강했어요. 회사를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틀을 깨고 모델이 갑자기 된 거라 제 스스로도 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니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져요. 그러면 회사면은 병가를 낼 수 있잖아요. 휴가도 있고 유급 휴가도 있고. 근데 저희는 매일매일 말하자면 건당으로 그 돈을 받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팔이 부러지면 한 달을 그냥 무급으로 쉬어야 되고, 뭐 4대 보험 당연히 안 돼, 뭐 퇴직금 없어, 보험 안 되고, 뭐 연금 없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런 안전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더 심하게 고민을 했다면 이 일을 계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마침 그래도 23살이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나이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한 1, 2년 정도 미친 듯이 그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돈이 저절로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취업을 했을 나이에는 저는 친구들의 2배를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때는 와, 부럽다는 더 시선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때가 돼서는 제가 이제 연금도 스스로 들고, 네, 보험도 들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스스로 내 직업이 소중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되겠구나라고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친구들이 시선이 있을 때 더 몰입해가지고 그 일에 빠졌던 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버시나요? 네, 다음 질문.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현희님이. 네, 그 앞에 검은 옷 입고 계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전여빈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델님 말씀 듣고 너무 많은 용기 얻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꿈을 꾸셨고 단기간 내에 정말 빠른 성장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가왔던 고비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라이벌 이야기하면서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직업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가장 큰 슬럼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수학 시험을 이 친구보다 더 잘 치고 싶다. 그러면은 밤을 새서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왕도는 없어도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모델이라는 직업은 제가 뉴욕에서 활동할 때였어요. 뉴욕이랑 파리랑 밀라노에서 활동을 할 때였는데 방금과 같이 이렇게 무대에 등장을 해요. 제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뭐 오디션을 보고 계세요. 한 4-5분이 들어와서 제가 걸어오는 한 2초, 3초 만에 저는 탈락과 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저는 누구입니다라는 제 자기소개 입을 떼기도 전에 땡큐 집에 가라고 한다든지 그런 너무 비주얼적으로 모든 게 판단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제가 뉴욕에서는 많을 때는 하루에 15군데씩 오디션을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뭐 10군데씩 노라고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 붙은 사람의 피규어를 봤을 때, 붙은 사람의 몸매 프로포션이나 뭐 비주얼을 봤을 때 내가 그녀를 따라잡으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고 아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구나라는 걸 이제는 체득을 해서 그냥 내 길을 가자라는 노선을 택했는데 그러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오히려 포기가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네.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는 가장 큰 또 그쵸. 시작점이 네. 되었네요. 가끔은 포기가 더 행복해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자신의 삶을 리부팅하신 것 같아요, 이현희님은. 그래서 이현희 모델님은 제 모델님을 하고 있는데 이현희 모델님은 정말 네, 삶의 리부팅을 통해서 정말 리붓에 대해서 정말 삶으로서 증명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멋진 꿈 스토리 들으신 이현님의 큰 박수 하기 전에 무례할 수 있지만 그냥 워킹하는 거 한번 꼭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셨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는 워킹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아니, 저기 갔다가 제가 그냥 퇴장을 할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워킹을 해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음악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가신 거 아니죠?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